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9월 이제 중하순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유의하시고 모두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500만원 중후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뭐 큰 상승이나 하락 정도는 보여주지 않고 뜨뜻미지근한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도 보게 되면 680원대 중반대 보여주면서 여전히 우리가 모아가기에는 좋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리플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몇 개 정도가 돼야 될까요? 적어도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부산에 사시는 60대 구독자 선생님이시거든요. 물론 여쭤보시는 이 수량이 언제까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 타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일단 2030년 정도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 2만 개 정도는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아들들한테 2만 개씩 물려주면서 본인들이 한 10년 뒤까지 크면 그걸로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자산을 물려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수량보다도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코어를 잘 잡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맹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만 개 정도는 충분히 모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현재 목표 수량이 3만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30년이면 자기 나이가 이제 67세가 된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67세 정도에도 굉장히 또 부의 반율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목표를 수립해서 1000단위로든 만단위로든 15,000개, 뭐 2만 개, 3만 개, 3만 5천 개 이런 식으로 올해 목표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선생님께서는 19,5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임 레버리지님 말씀 듣고 조금 전에 좀 더 매수해가지고 25,500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만 개 모으신 거 축하드린다고 했고, 타임 레버리지님 말 듣고 좋은 조언에 이렇게 매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의 목표 수량 반드시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꾸준히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8개월 동안 강세장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벤처 캐피탈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깔리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정점을 찍을 것을 2025년을 기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있지만 그 전 반감기가 언제였죠? 2020년 5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있었을 때 어땠죠? 2020년 5월 정도의 차트를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바로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지나갔다면 21년도 초반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뒤에서야 이렇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이후로 잠깐 또 눌러 앉았다가 다시 또 2021년 말 정도에 다시 올라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지금 반감기를 예측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24년의 연말이라든지 25년의 연말을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25년 11월에 다 깔리죠.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매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봤을 때 디지털 자산 펀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투심이 조금 가라앉고 경기 침체가 좀 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 펀드적인 부분에서 투자하는 자금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라든지 솔라나 같은 경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XRP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자금 유입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700%가량이 급증을 했고, 더 나아가서 거래량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총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26억 원을 넘었다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해서 앞서간다는 부분에 우리는 역시나 잘 투자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비전이 유망한 그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죠.
최근에 또 5,4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보유 1위 기업답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나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원래는 15만 2천 개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5,500개 정도 이렇게 매수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15만 8천 개까지 늘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2023년부터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유치받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또 회사의 규모를 키워 나갔는데 역시나 대주주를 보아하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주주에 등극해 있더라.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주주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수장은 또 워렌 버핏이죠.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역시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는 비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이용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피델리티 뿐만 아니라 블랙록이라든지 뱅가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면서 10대 주주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역시나 그 세계 기득권 세력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자꾸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바로 비트코인은 다음 1000년을 위한, 다음 한 세기를 위한 디지털 금, 바로 온라인 금이기 때문이죠. 블록체인 개발자 아담 백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산 출신의 구독자 선생님께도 리플만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반드시 소수점 단위로도 좋으니까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현물 시장에 금이 있다면 미래 디지털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과 AI가 금융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이제는 또 스페인 중앙은행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래 승인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역시 점점 제도권 수용에 실마리가 풀어지는 느낌의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 성인 30% 정도는 암호화폐는 금융의 미래이자 혁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부분 독서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를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꾸준한 공부를 통해 매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XRP 얘기 잠깐 해보면 이제 9월 29일 파티가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왜 그 파티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있잖아요. 동부시간 기준으로 2023년 9월 27일 오전 10시 정도에 감독에 의해서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문회가 열린 직후에 9월 29일 날에 바로 그 뉴욕에서 파티가 열리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고 어떤 스탠스로 게리 겐슬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9일의 파티가 정말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가는 파티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7월 달에 약식 판결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축하는 시간을 갖느냐, 이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과 전문가들은 리플의 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XRP 매니아들은 새로운 리플과 SEC 법적 공방전에 있어서 소송 합의를 추측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XRP 마니아, XRP 암이라고 부르죠. XRP 마니아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전문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리플 주식이 IPO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9월 29일 정도에 대박 예감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슬슬슬 물밀듯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 더 나아가자면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들이 XRP를 비판하는 속에 있어서 사토시 나카모토, 바로 비트코인을 만든 창시자죠. 리플에 대한 칭찬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기사화가 되면서 과거에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창립자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를 이야기하는 거죠. 14년 전에 리플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토시의 발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과거에 리플에 대한 견해를 썼던 것이거든요. 해석을 하게 되면 리플은 중앙 서버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 신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의존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유일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온라인 전자화폐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쵸? 사람 대 사람이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바로 그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비싸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에 있어서 꽤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의 XRP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오면서 그런 확장성이라든지 보안성 면에서 굉장히 또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과 저렴한 송금 수수료로 국경 간 결제를 해낼 수 있다는 그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도 리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글귀로 보여집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잠깐만 집중하고 넘어가자면,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나카모토라는 뜻이 한자로 중본이고 뜻은 중간 가운데이죠. 사토시의 뜻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중간의 지혜, 즉 middle wisdom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답이 딱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나카모토를 한자 표기로 어떻게 쓰는지 찾아봤더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본으로서 나타내어지고 있고, 사토시의 뜻을 봤더니 뭐 신탁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지혜, 똑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의 지혜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나카모토 사토시를 한자로 하면 중본철사인데, 여기서 중은 중국의 중, 본은 일본의 본이라고 하고요. 철은 철학의 철, 사는 역사의 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가지 국가들이 떠오르는 그런 말로 보여져요. 역시 나무위키에서도 사토시 나카모토를 쳤을 때 중본철사라는 그런 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하죠.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 뭐 사실 뭐 중국의 정부일 것이다, 아니면 일본 세력이 개입될 것이다, 아니면 로마로부터 그게 왔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오태민 작가가 추측했던 그런 미국의 개발자죠, 할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소유가 미국 정부일 것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는 뷰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미스테리한 존재로 남아 있지만 어디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댓글로도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굉장히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것보다도 비트코인보다는 XRP의 포텐셜이 더 크다라는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금 CBDC 플랫폼이라든지 XRP 레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 투자를 한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서 모아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연휴에 접어드는데요. 벌써부터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만 일하면 내일부터는 완전히 공휴일로서 연휴가 시작되니까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